지금까지 BJT와 JPET의 바이어스 회로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자의 값을 넣어서 수치적인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는 금속 산화물 반도체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일명 우리가 모스펫이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죠. 그거를 분석할 텐데요. 우리가 BJT나 JPET을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바이어스 회로가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하느냐, 그거를 검증을 해봤었어요. 회로적으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스펫도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를 중점적으로 회로를 놓고 분석하고 우리가 해석을 할 텐데요. JPET의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특별히 감소형 모스펫의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는 JPET의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와 분석하는 게, 해석하는 게 아주 똑같아요. 흡사해요. 감소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JPET의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를 좀 이해를 하셨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스펫의 바이어스 회로를 분석을 할 때 일단 모스펫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감소형, 하나는 증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회로를 볼 때 먼저 우리가 밝혀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소자, 트랜지스터 소자가 감소형이냐 증가형이냐 그것을 먼저 알아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소형 모스펫 같은 경우는 JPET의 전압분배 바이오스 회로와 유사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낸다면은 바로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전 강의에서 모스펫의 증가형, 감소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이 트랜지스터가 모스펫의 증가형이냐 감소형이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이 회로를 한번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소자를 봤을 때 가로선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선이 띄어져 있다고 할 때는 일단 우리가 모스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로, 첫 번째는 금속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게이트에 붙어 있는 단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선이 있는데 이것은 채널로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채널과 금속판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연이 되어 있다. 이 안에 절연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절연이 돼서 게이트가 만약에 입력 단자로 우리가 설정을 했다면 게이트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는 반도체 쪽하고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 임피던스가 상당히 크다.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인데 그럼 채널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띄어져 있는 것,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져 있는 것은 채널이 이미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채널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 모스펫에 미리 채널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감소형이 될 거라고요. 감소형, 증가형이라고 하는 것, 그 말이 붙은 의미는 이미 채널이 있다가 점점 없어질 때 그거는 감소형이 되는 거고, 채널이 없다가 있게 되는 것, 점점 있게 되는 것은 증가형. 그러니까 채널이 없어지고 생기는 것, 그거에 따라서 감소형이냐 증가형이냐 이렇게 구별하기 때문에 채널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채널이 형성돼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모스펫이고 그 다음에 감소형 모스펫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채널이 N이냐 P형이냐 이것을 알아내는 게 또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다이오드처럼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이오드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P, 이게 N형 반도체가 접합이 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기판 쪽은 P가 되고 이 채널 쪽은 N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봐서 이것은 채널이 N형이구나. 이 트랜지스터가 어떤 모스펫이냐를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이거는 N채널 감소형 모스펫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N채널 감소형 모스펫이라고 하는 게 전달 특성하고 출력 특성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거를 우리가 좀 상기를 해줘야 돼요. 보실 때 위쪽 그림이 N채널 JPET의 전달 특성하고 출력 특성이고 아래쪽은 N채널 감소형 모스펫의 전달 특성하고 출력 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특성 그래프가 아주 유사한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느 영역에서는 동작이 거의 비슷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N채널 JPET의 전달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 VGS 전압이 0V일 때 드레인 전류가 최고로 많이 흐르게 되죠. 그거를 포화 드레인 전류라고 해서 IDSS라고 해요. VGS 전압이 0V 이상일 경우 JPET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동작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력 특성을 보면은 VGS 전압이 0V 아래에서만 동작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점 JPET의 동작점을 잡을 때 IDSS하고 0mA 이 사이, 그러니까 쇼클리 방정식의 그래프로 본다면은 이 구간 안에서 동작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N채널 감소형 모스펫을 보시게 되면은 VGS가 이게 VGS 전압이 되겠죠. VGS 전압 0V 이상일 때도 구조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IDSS 전압, 포화 드레인 전류 이상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력 특성을 보면은 VGS가 0V 이상일 때도 동작하고 그 아래서는 마치 JPET처럼 동작을 비슷하게 하죠. 감소형 모스펫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수라 백작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 구간에서는 JPET 같은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VGS가 0V 이상일 때는 증가형 동작을 한다. 그래서 마치 JPET하고 증가형 모스펫의 중간에 있는 교집합처럼 동작을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N채널 감소형 모스펫의 특징은 VGS 전압이 0V 이상일 때도 드레인 전류가 흐르는데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동작점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작점을 IDSS하고 0mA 사이에서도 잡을 수 있지만 VGS 전압이 0V 이상일 때도 동작점을 잡을 수가 있다. 우리가 특성 그래프를 통해서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밝혀낼 수가 있어요. VGS 전압이 0V 이하일 때는 감소형 동작을 하고 VGS 전압이 0V 이상일 때는 엔한스먼트 모드 해가지고 증가형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분석하고 수치를 넣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JPET의 전압분배 바이어스하고 아주 유사하게 동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식은 거의 똑같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 VG 전압을 구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긴 생각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R1하고 R2에 의해서 이 VDD가 어떻게 전압 분배가 되느냐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VG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R1하고 R2, R1 더하기 플러스 R2에 걸린 전압이니까 R2 VDD가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VGS 전압,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 VGS라고 하는 것은 VG 전압에다가 여기 소스의 전압, VS라고 한다면은 VG 전압에서 소스의 전압을 빼면 되니까 소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ID가 흐를 때 여기 IS가 흐르죠? 이거는 ID하고 똑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VS라고 하는 것은 ID 곱하기 RS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식은 VG 마이너스 ID 곱하기 RS가 되죠.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 VDS 전압을 구할 수 있겠죠? VDS 전압은 VDD에서 RD에 걸린 전압, RS에 걸린 전압을 빼주면 나오겠죠. 여기 걸린 전압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VDD 빼기 ID 전류가 흐르니까 ID, RS 플러스 RD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나머지 것들은 식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요. VS 전압은 여기 쓴 것처럼 ID 곱하기 RS.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G 전압을 구해 보도록 하자고요. VG 전압. VG는 여기 저항, 여기 저항이 있죠. 110메가, 그 다음에 10메가. 10메가에 걸린 전압이니까 10메가 곱하기 VDD는 18V. 18V 하면 1.5V가 나올 거라고요.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 VGS는 VG 빼기 ID 곱하기 RS가 되겠죠? VG는 1.5V 빼기, 지금 ID는 몰라요. ID는 모르고 RS는 755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하고 드레인 전류를 구하는 거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그래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프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래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JP에서 전압분배 회로를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단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이 플러스일 때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니까 그것만 좀 덧붙여 가지고 쇼클리 방정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그려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유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데 핀처프 전압이 마이너스 3V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V라고 한다면은 2분의 1 되는 거, 핀처프의 2분의 1 되는 건 마이너스 1.5V가 되겠죠? 그 다음에 IDSS가 6mA다. IDSS가 6mA고, 그 다음에 반은 3mA.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IDSS가 되겠죠? 그 다음에 1.5mA. 이거는 4분의 IDSS가 될 거라고요. 이건 IDSS. 쇼클리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그래프가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구하면 우리가 대충 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리는 방법은 VGS를 2분의 VP,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3V일 때 2분의 VP가 마이너스 1.5V가 되겠죠? 그러면 1.5V일 때 ID는 얼마가 흐르느냐, 우리가 그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ID 전류는 IDSS 1 VP의 VGS 자승이니까 지금 우리가 VGS 전압이 2분의 VP일 때를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VGS 전압이 2분의 VP가 되니까 이거는 IDSS 1 2분의 1이 되겠죠? 자승. 그래서 이거는 4분의 IDS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IDSS 전압이 6mA인데 이거를 4등분 해주면은 1.5mA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1.5V, VGS 전압이 1.5V일 때 1.5mA가 흐를 거라고요.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쇼클리 방정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일단은 IDSS서부터 핀처프 전압까지 우리가 그릴 수가 있을 거라고요. 감소형 모스펫이라고 하는 것은 VGS 전압이 플러스일 때에도 동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한 점, 예를 들어서 1V일 때, VGS 전압이 1V일 때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얼마가 흐르는지. VGS 전압이 1V일 때 드레인 전류를 우리가 한번 구해서 이 그래프를 확장해서 이제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ID는 IDSS 1 VP VGS 자승이니까 IDSS 1 VP가 지금 마이너스 3V죠. 마이너스 3V. VGS 전압은 1V. 이렇게 되니까 IDSS 전압이 6mA고 이거를 구하면은 1 3분의 1 자승 10.67mA가 나와요. 10.67A. 그러니까 1V일 때, VGS 전압이 1V일 때 여기가 뭐 10.67이라고 한다면 요 점을 지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회로의 쇼클리 방정식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이 동작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걸 구해보도록 하죠. 이 식에서 IDS가 제로가 될 때 VGS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ID가 제로가 될 때 VGS 전압은 이게 제로가 되니까 1.5V가 되겠죠. 그러면은 1.5V가 이게 ID 이꼴 제로가 될 때 우리가 여기서 구해낼 수 있겠죠. VGS 전압이 0V일 때 ID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으면은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 있고, 그런 걸 연장한다면은 요 그래프와 교점을 구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동작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VGS 전압을 0V로 넣으면 0V 이꼴 1.5V 마이너스 ID 곱하기 750. 자, 그러면 ID는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750분의 1.5V가 돼요. 요거는 2mA가 되죠. 2mA 계산하면. 그래서 2mA 요점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동작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Q점이죠. 그러면은 VGS 전압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VGS Q가 되겠죠. 동작점에서의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 그 다음에 동작점에서의 ID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대충 보면은 3.1mA가 되고
여기가 1V니까 여기는 뭐 한 0.8V 정도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IDQ라고 하는 것은 3.1mA가 나오고 VGSQ 동작전에서의 게이트 소스 전압은 0.8V가 나올 거라고요. 이 회로에서. 자, 그럼 우리가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 VDS도 구할 수 있겠죠? VDS는 VDD 마이너스 ID RS 플러스 RD니까 18V 빼기 ID는 3.1mA, RS는 755 플러스 RD는 1805이 되겠죠? 10.11V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 VS를 구한다. 그럼 VS 같은 경우는 3.1mA 곱하기 RS니까 755 2.325V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VG 전압은 1.5V가 나오고 VS 전압은 2.325V, 그 다음에 VDS는 10.1V. 드레인에 걸린 전압 VD는 VDS 더하기 VS 전압이죠. 그럼 VDS 전압은 10.1V, VS 전압이 2.325. 계산하면 12.425V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각 단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고 드레인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N채널 감소형 모스펫의 전압 분배 바이오스 회로를 분석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JFET의 전압 분배 바이오스 회로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JFET의 전압 분배 바이오스 회로하고 비슷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